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52번째 시간입니다. 선악의 완전한 기준을 찾아서 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우리는 옳고 그름, 즉 선악에 관한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분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아가 선악에 관한 기준이 같아지면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자, 문제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번 인류 역사상 어떤 방법들이 모색되어 왔나요?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3번 인류는 끊임없이 선악의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4번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선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5번 철학과 종교, 신앙을 관통하는 궁극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6번 제대로 된 철학과 종교와 신앙은 선악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질문들이 쉬워 보이면서도 또 막상 답하려고 하면 그 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간단하고 쉬운 것이 진리인 것이죠. 자, 진리는 자명한 것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옳고 그름, 즉 선악에 관한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분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아가 선악에 관한 기준이 같아지면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았습니다. 자, 문제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같다면 하는 소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같으면 서로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완전한 기준, 이 기준만 있으면 이제 세상의 모든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자, 바로 그러한 그 모색을 인류는 해오고 있다,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계속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그 기준, 그것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문제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죠.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1번 문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궁극의 완전한 기준을 설정하면 세상의 분쟁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자, 그 완전한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수립할 것이냐, 정립할 것이냐, 자,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제 인류는 이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을 이제 정립을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대의 법, 그러니까 오랜 수천 년 전에 인류가 어떻게 그러한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을 정립했는가? 이걸 이제 찾아가다 보면 이제 고대의 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조선에 이제 8조법, 8조금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들을 통해서 과거, 오랜 옛날에도 인간의 공동체 속에 이것은 해면 안 되고 이거는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그 기준인가 아닌가,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고조선의 8조 금법이나 함무라비 법전, 그렇게 수립이 되었고 그걸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걸 지켰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수긍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합의하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1번 문제. 자, 문제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 기준, 옳고 그름, 선악에 관한 그 기준을 서로 합의하여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걸 합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가 무엇으로 찾아내는가?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양심. 이성과 양심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지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 이성, 양심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진 존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에게만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인간은 옳고 그름에 관한 이릉의 기준들을 찾아서 그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것을 그렇게 기준으로 삼기로 서로 공동체가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조선의 그 8조법 중에 이제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이제 3개만 이제 전해져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고조선의 8조법 중에 전해져 내려오는 건 3가지는 이렇습니다.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전제에 대해서 그 고조선의 구성원들,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고대 국가의 그 구성원들, 백성들이 모두 다 동의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 남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인 것입니다. 자, 3번째는 도둑질을 한 자는 데려다가 노비로 삼는다. 만일 도둑질한 사람이 죄를 벗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둑질을 하는 것은 악하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것이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한 어떤 그런 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자, 문제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을 합의에 의해서 수립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문제 보죠. 자, 인류 역사상 어떤 방법들이 모색되어 왔나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고조선의 8조 근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 함무라비 법전도 한번 살펴보죠. 함무라비 법전. 그 법전의 내용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이 2번 문제에 대한 답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196조입니다. 자유민의 눈을 뽑은 자는 그 눈을 뽑는다. 자유인의 눈을 뽑은 자는 그 눈을 뽑는다. 함무라비 법전. 그 국가의 국민, 그러니까 자유민, 그러니까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자죠. 그러니까 노예나 종이 아닌. 자, 그런 자유민의 눈을 뽑은 자는 그 눈을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97조입니다. 자유민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뼈를 부러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조. 천민의 눈을 뽑거나 뼈를 부러뜨린 자는 일민화의 형에 처한다. 자유민의 눈을 뽑거나 뼈를 부러뜨릴 경우에는 동해보복, 같은 그런 해를 가하는 그런 보복을 한 것이죠. 네가 이 사람의 눈을 뽑았으니 너도 그 눈을 하나 뽑는다. 네가 이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으니 너도 그 뼈를 부러뜨린다. 이걸 동해보복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자유민이 아니고 천민의 눈을 뽑거나 뼈를 부러뜨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일민화, 그러니까 돈으로 배상을 한다. 돈으로 벌금을 내는 형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민과 천민을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 사회가 그러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체계를 그렇게 합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8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소나 양이나 나귀나 돼지를 훔쳤는데 그게 만약 신전이나 궁전의 것이면 30배를 물고 천민의 것이면 10배를 물어야 한다. 만약 도둑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그를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을 굉장히 이제 악한 범죄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 도둑질의 대상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나귀나 돼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축을 훔친 경우 이것은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귀중한 그런 이것이 있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나귀나 돼지를 훔친 경우 자, 그것이 신전이나 궁전의 것, 궁전의 것이면 30배로 갚아야 된다. 천민의 것이면 10배로 갚아야 되고 도둑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의 이러한 이제 조문들을 만든 거죠. 지금 처음에 198조까지 이렇게 봤는데 전체 법전이 그 조문이 이제 몇 개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들을 정립을 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악에 관한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선악에 관한 기준을 이제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법으로 이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최소한의 기준들을 이제 수립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것은 막아야 되는 이건 악한 일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 금지를 하는 것이죠. 고조선의 8대 금법, 8조 금법 8가지를 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 남을 다치게 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 3가지가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데, 자, 이러한 것은 누구라도 공동체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누구라도 그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제 지금 198조까지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그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그 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렇게 들어가서 법령을 이렇게 보면 그 법령의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을 이 법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것들이 자 인류 역사상 모색되어 온 방법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렇게 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선악의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선악의 기준. 자, 우리가 이제 진리가 정말 존재하는가? 이런 이제 그 철학적인 그 논의를 하는데요. 진리 절대주의, 진리 상대주의, 진리 회의주의, 회의론자, 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라고 하면 좀 범주가 굉장히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 위키백과에서 진리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란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을 뜻한다. 참, 진실 등으로도 불린다. 진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여 철학, 논리학, 수학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쓰인다. 자, 논리학에서는 명제가 정해진 사유의 법칙에 맞아 오류, 거짓이 없는 정당한 명제를 일컫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를 과연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제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이렇게 진리하고 생각을 하면 그 범주가 너무 넓어져서 우리가 스스로 혼란스러워집니다. 헷갈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범주를 좀 줄여서 옳고 그름에 관한 선악에 관한 기준으로 한정을 해서 보는 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진리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그 지동설, 뭐 이것도 이제 진리의 범주에는 들어가죠. 그게 진리냐 아니냐. 인간의 몸은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건 뭐 진리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어떤 자연과학적 사실 이런 것이 그 핵심이 아니라 그런 건 이제 계속 발견해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 그리고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에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그 진리 내지는 뭐 이런 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궁극의 기준, 선악에 관한 궁극의 기준을 말한다. 이렇게 좀 한정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3번 문제. 인류는 끊임없이 선악의 기준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말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자, 정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느낌상 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고조선의 8조 금법, 함무라비 법전 이것들 보면은 선악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준을 계속 이렇게 수립해 나가는 정립해 가는 그런 과정이다.
예, 오늘은 이제 사회가 복잡하고 다 분화돼서 그 법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뭐 증권 거래에 관한 법, 예, 그리고 또 그 뭐 유전자와 관련된 그런 법들까지도 이제는 막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어떤 그 활동 영역이 그 분화되고, 예, 그 넓어지면서 그것을 규율할 어떤 그 규범들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규범, 법을 세우기 위한 선악의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예, 우리가 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선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문제가 딱 그 제기됐을 때, 자, 방금 우리가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죽였다. 그건 옳은가 그른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나에게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고 멀쩡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예, 옳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묻지마 살인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 묻지마 살인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더, 예, 중하게, 예, 처벌을 하지요. 왜냐? 그런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 걸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뭐 일반적인 그 살인,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이나 뭐 이런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놔둔다면 그런 묻지마 살인이 벌어질 것이고 더 많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더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도덕적으로 또는 그 실정법적으로 제재를 더 강하게 가한다 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는 그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 판단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예,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자, 당신의 선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도덕, 양심 또는 이제 법,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제시해 볼 수 있지요. 나는 이 실정법,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어진 그 법을 그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나의 그 양심, 나의 도덕, 예, 이것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불가의 그 가르침, 뭐 이제 10가지 이제 금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예, 살생하지 말라, 살생. 그래서 모기 한 마리도 이렇게 죽이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 예, 기준을 무엇을 그 기준으로 삼고 계시는지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실정법 또는 자연법, 예, 양심, 도덕, 예, 이러한 것을 이제 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 나는 공자님의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4번.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선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 이 문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 싶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철학과 종교, 신앙을 관통하는 궁극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자, 무엇이었습니까?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이것이 철학의 궁극의 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류의 스승 앞부분에서 초반에 처음에 객관적으로 살폈던 그런 내용이죠. 자, 정답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 철학과 종교, 신앙을 관통하는 궁극의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철학과 종교와 신앙은 선악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바로 철학, 종교, 신앙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했습니다. 자,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현자들이 제기한 나름대로의 답, 이것을 이제 철학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자, 그 철학은 그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고찰을 전제로 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되어야 완전한 철학이라고 했고, 그런 어떤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미완성의 철학이다. 또는 개똥 철학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수많은 현자들의 답이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종교는 무엇이냐? 그렇게 제시된 답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체계적, 논리적으로 정립된 그런 것을 종교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신앙은 faith라고 하죠. faith, 신앙은 자, 그러한 그 종교 중에 각 사람이 나는 이것이 옳다고 이제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확신하고 그것을 내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철학과 종교와 신앙이 이제 그런 거였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은 선악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만약에 그런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철학, 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그 문장인데요. 이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라고 하는 이 옳은가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전제가 되어 있고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야만 완성된 그 철학, 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철학과 종교와 신앙은 선악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참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52번째 시간으로 선악의 완전한 기준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오면서 옳고 그름에 관한 기준을 끊임없이 세우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기준들을 업데이트 시키고 갱신하고 그 확립하는 그런 역사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 그 진리라고 했을 때 진리를 그런 어떤 자연과학적 사실 이런 것들에 주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찾는 것, 기준과 관련된다는 것, 거기에 좀 축소시켜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 이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 종교, 신앙은 바로 그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